자, 이재명이가 김성태와 2019년 1월 17일입니까? 선양에서 송명철 등을 만날 때 유아영이가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어 김성태를 바꿔줬다는 것 외에 이재명이가 김성태와 전화 통화 기록이 한 번 더 있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지금 나타난 게 2번입니다. 이것 말고도 수두룩하게 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019년 12월, 이 12월이면 이재명 방북을 위한 지금 300만 불 송금이 완료된 상황이죠. 자, 그때 지금 2019년 12월을 쌍방울이 이 비비안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축하연이 강남의 한 유흥주점 윤살롱에서 열렸겠죠.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술자리 참석자에게서 검찰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태영 변호사가, 이태영이라면 이재명의 핵심 측근 변호사이고, 그리고 이재명의 변호사비 20억 그 대납 수령 잠본인으로서 거론되는 사람이죠. 이태영이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어 김성태를 바꿔줬고, 그래서 이재명과 김성태가 통화를 했다라는 진술이 나왔어요. 이태영은 술자리를 김성태와 한 적이 있지만 비비안 인수 술자리에 갔던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죠. 두 사람 통화를 연결한 적이 없다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자, 김성태하고 이재명이는 2019년, 2020년에 먼저 김성태 모친상을 당했을 때 경기도 비서실장이 경기도를 대표해서 김성태 모친상에 조문을 했고, 또 2020년 3월에 이재명이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김성태는 자기 쌍방울의 박용철 부회장, 핵심 측근이죠. 그 사람을 보내서 지금 조문을 했는데 직접 가면 위험할까봐 대신 보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차츰차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2차례 이렇게 김성태와 이재명이 통화를 했는데 남폰으로. 그런데 김성태에게 이재명이가 고맙다라고 답을 했어요. 아니, 경기도에 내야 될 500만 불을 이미 200만 불을 송금했고 300만 불도 내주겠다니까, 경협자금요. 고맙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자, 김성태의 모친상에 2019년 5월에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전모 씨가 조문을 왔고, 김성태 지시로 쌍방울 비서실장이 안내를 맡았고, 이 전 씨가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입력했다라고 했어요. 자, 이재명은 2020년 3월에 자신의 모친상에 온 쌍방울 부회장에게 쌍방울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김성태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자, 이렇게 지금 이 두 사람은 어떤 행태로든 남의 눈을 의식해서 직접 만나진 않았어요. 이재명이 계속 조폭하고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문을 받고 있었으니까 이재명도 김성태가 조폭인 줄은 아니까 조심을 해요. 그렇지만은 둘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어서 해왔고, 아마 이 김성태는 이화영을 통해서 이화영이 하는 모든 행동은 이재명의 이 성인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인식했을 거라고 보고, 또 이화영은 김성태의 이 지원, 자기한테 개인적으로도 3억대의 지원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화영은 김성태가 하고 있는 일을 이재명에게 확인시켜줘야 김성태가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럴수록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이화영이가 김성태를 만나게 된 과정에서의 역할. 그래서 김만배가 쌍방울 헬멧맨인 최우양을 통해서 김성태하고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쌍방울과 이재명 간에 연결되는 고리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 고리를 검찰이 좀 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침에 한 언론에 보면 대장동 일당 몫이 총 7,886억, 제가 1조라고 했는데 이 대장동 일당 몫 7,886억에다가 1,800 수십억이 지금 성남시에 납부되었으니까 이 환수금으로요. 그러니까 총 1조짜리가 맞았잖아요, 수익이요. 그래서 거기에 길목마다 이재명이가 결제한 서명이 있다라고 검찰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1차 소환에서 150쪽에 이르는 질문지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결재한 내용이 빼곡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검찰은 대장동의 김만배 등 업자 3인방이 7,886억이라는 막대한 사업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이재명이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그걸 갖다가 결재까지 했다. 그래서 전체 사업 지분의 50%를 보유했던, 형식적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를 보유하고 성남의 뜰이 49%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외형적으로 50% 보유하고도 확정이익 1822억만 받은 것이 배임행위다라고 결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측은 성남시가 1822억 외에 1공단 공원화 비용 그리고 서판교 터널 공사비 등 총 3,681억을 추가로 걷어서 5,503억의 이익을 확보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황당한 단군 일의 최대 환수 사업이라고, 이익 환수 사업이라고 말하지요. 근데 검찰은 이런 거는 당연히 대장동 업자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했던 거고, 서판교 터널은 업자들의 이익 때문에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런데 검찰은 성남시와 성남도계공 그리고 대장동 일당이 논의한 주택 배분 계획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공동 연립주택, 즉 아파트와 연립주택 용적 비율을 높이고 처음에는 많이 돼 있었던 임대주택 비중을 낮춰서 성남시의 이익을 줄이고 업자들의 이익을 획기적으로 높였어요. 그러니까 땅 매각 가격이 높아졌고 아파트를 용적률 몇 프로까지 지을 수 있다. 190%까지 해줬잖아요. 그리고 임대아파트가 줄어들었으니까 이익이 엄청 늘어난 거죠. 그래서 화천대유의 김만배에 따르면 이 수판교 터널 공사 비용이 업자들이 부담하는 대신에 용적률을 올려서 이익을 보장해 달라고, 그 터널 공사 비용을 용적률 올리는 걸로 이렇게 충당하게 해달라고 유동규에게 요구했고, 이재명이가 업자들 이익을 위해 요청을 받아서 아파트 용적률을 180에서 195까지 올려줬다는, 최대. 저는 190인 줄 알았는데 195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대주택은 저도 이거 옛날에 많이 이야기한 건데 1532세대에서 1432세대로 109세대를 줄이고 아파트는 5106세대에서 5215세대로 109세대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가 109가 줄고 아파트가 109가 늘은 거예요. 그래서 성남 시민이 받을 이익 줄어들고 분양 이익이 늘어난 거예요. 아파트가 109채면요. 돈이 얼마입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한 채당 10억이라 해도요. 109채면 1090억입니다. 10억도 더했으니까 109채가 아마 1090억이 아니라 한 1300억쯤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아파트 용적률은 2년 전인 2014년에도 올렸는데 애초에 150%, 아파트는 연립주택이 100%였는데 임대주택도 1900세대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파트 용적률을 150에서 180으로 높이고 임대주택은 1900세대인 25%에서 15%로 낮춰서 1532로 줄였다가 나중에는 또 109세대를 빼서 1423세대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알뜰하게 업자 이익을 봐줬죠. 자, 서판교 터널 같은 경우에는 1공단 공원화와 서판교 터널 건설 비용 3,682억을 비용으로 보느냐 이익으로 보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재명은 업자의 이익을 가져왔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이 이익이 아니라 비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을 지은 거다. 원래 대장동이 온팡 들어가 있어서 이게 안 되면 부지 접근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공단 공원화 사업은 애초부터 결합 개발해서 업자들이 부담해야 될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가 업자들이 돈을 더 벌어먹으라고 터널 공사 계획을 일찍 고지했으면 가격이 올랐을 건데 그 땅값들이요. 늦게 고시해서 땅 수용 비용까지도 낮춰줬다는 거예요. 터널 추진 계획은 2016년 11월 성남의 뜰 컨소시움 사업자들이 선정된 1년 뒤에
공고가 됐다는 거. 그래서 이재명의 결재 문건이 지금 이런 식으로 다 확보되면서 지금 이재명이가 코너에 몰리고 있는데, 대장동 사업은 애초 1공단과 이렇게 결합 개발로 이렇게 추진되었는데, 그래서 거기 당시에 1공단의 사업을 취소시켜 버리니까 공원으로 가야 된다고. 거기에 사업을 하던 주상복합 짓던 쪽에서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2심에서 성소해서 암초에 이렇게 직면했는데, 김만배가 이걸 대법원에서 풀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업이 지연될 상황이었어요. 소송 때문에. 그러니까 잽싸게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을 1공단과 분리해가지고 진행을 또 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업자들 이익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줬다는 거예요. 자, 분리 추진하면서 초기 사업비가 2천억이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공원화 사업 비용이요. 자, 조만간에 검찰은 이재명을 불러 428억이 이재명 몫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유동규는 이재명 이름이 금기였지만은 업자들은 다 알았다. 대장동 특혜 병으로 이재명을 재차 지목을 했어요. 그래서 대장동에서 누구도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언급하면 안 되지만 민간 사업자도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동규는 천화동인 1호는 이재명 것이라 누구도 못 건드렸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이제 대장동에서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낱낱이 입증이 돼 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그야말로 대장동의 회장님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